이제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은 조설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기과생하면 이거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뭐 해서 이제 탐구된 소득 저거 찾아서 생활을 먹겠다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 특히 이 지하경제는 양성화한다는, 그러니까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서 세금을 더 내겠다는 것이 되다 보니 아까 회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야, 이게 결국은 세무행정을 강화한다는 얘기고, 세무행정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체들의 팔을 꺾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예요. 특히 자영업자들의 팔을 꺾어서. 여기 아마 자영업의 분류에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영업자들의 팔을 꺾어서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팔을 꺾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보시겠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에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세원을 확대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루는 것은 지금 성실하게 세금 내시는 분들을 겁줘가지고 아니면 세무조사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무조사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더 걷겠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대표적인 그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짜 휘발유 같은 거 만드는데, 또 단골 메뉴로 나오지만 뭐 상해할까 같은 거 아직도 탈세가 이루어지거든. 고소득 의료 분야, 또 일부 법조 분야 이런 데는 이제 그 대상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분들도 아주 일단 무슨 가짜 휘발유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입이 갈 때도 할 말 없을 것이고, 현금을 많이 하는 그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 계층 여기도 혹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단골로 성형외과 의사 하도 해가지고 지금 욕을 많이 먹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무행정이 강화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그냥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뭐 세금을 더 걷겠다고 그냥 막 쥐어짜는 식으로 그 세원 양성만 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 말씀을, 그는 아마 대통령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믿으셔도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권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죠. 이거는 이게 아마 기획재정부의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성장 기조도 나쁘고 이거 뭐 다 하신 얘기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안 좋다, 다 안다 이거죠. 그리고 재정 여건 참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추경을 올해, 그러다 보니 이제 드디어 이제 올해 얘기로 돌아왔어요. 2013년 당장 필요한 거. 이렇게 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겠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슨 5년간의 청사진과 무관하게, 우리가 공약했던 것과 무관하게 당장 필요한 일입니다. 어느 정권이라도 이런 일을 벌어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걸 위해서 하는 일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일을 이제 우리가 착수를 했습니다. 올해 당장 필요해서. 그 첫째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정부 쪽에서 돈을 풀어서 그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건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거시경제 정책에서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거기에 이제 논쟁거리가 된 것은 아시다시피 여기서 또 증세를 해서 세원을 재원, 이것도 재원 문제 아닙니까? 지금 증세를 하냐, 국채 발행하느냐. 그런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이라면 증세가 아니라 국채 발행,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고요. 야당을 반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 이거는 경기 부양의 측면도 있지만 당장 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도 되고요. 또 저소득층 대책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 4.1 조치라는 걸 지금 이제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단기 5년간의 그 정책이 아니고 뭐 선거 때 공약한 것도 아니고 단기 지금 급하니까 하는 단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끊어가야지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세요? 예, 예, 그러시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4대 보험, 중증질환, 예. 100% 보험 지원이라고
예. 그렇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매스컴퓨터에 보면 의료보험 재정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는 네. 보도를 많이 예, 지금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4대 중증을 100% 보험에서 커버를 해줄 경우에 돈이 더 들죠. 그 비용이 아마 예. 어마어마할 것이며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의료 로컬 병원 같은 경우에 좀 과잉 진료라든지 부정 수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환자들이 무상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하고 타협을 해서 그 4대 중증 질환에 들어가지 않는 질환을 4대 중증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해서 무상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정행위가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의료보험 재정을 더 악화시킬지도 모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모든 걸 이렇게 이분하게만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사보험을 좀 도입을 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물론 일부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돈 많으니까 양질의 진료 받고 나는 돈 없으니까 이런 진료 받는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국가보험은 정말로 빈곤층을 위해서 100% 커버를 해주고 여유 있는 사람은 사보험을 들어서 자기가 받고 싶은 진료의 질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제가 회장님하고 100% 동의합니다. 제가 그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저 스스로가 많이 여러 회의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재정 소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참 문제죠. 그래서 지금 재정 소요 대책을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 재정, 건강보험 재정을 저렇게 이제 보장성을 확대하면 당연히 돈이 더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돈이 더 안 들면은 그게 정말 좋은 거죠. 근데 돈이 더 드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 담배에 붙는 건강부담금을 증가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세수에서 좀 일반 재원에서도 하는 것도 나오고 아마 건강부담금은 아마 좀 늘려야 될 겁니다. 건강보험료도 지금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늘려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것이 좀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신 모럴 해저드 문제, 과잉 진료라든가 타협에 의한 이거는 오히려 해결하기가 조금은 수월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제 물론 지금 뭡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의당인 것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해 지금도 많이 잡아내고 있는데 더 잘 잡아내도록 해야 되겠지요. 자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을 뭘로 봐야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는 궁극적인 대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건강보험도 이제 보험자가 들어가죠. 보험이라고 해요. 보험이라 하면 사고율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를 내고 사고 나면 목돈으로 받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자동차 보험을 생각하시면 아마 생명보험도 이제 연금식으로 받는 게 아니면은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